안녕하십니까? 몸과 마음의 건강을 되찾아주는 힐링하우스 히아신스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이번 달 읽어드리는 책은 김세현 선생님의 약과 주사를 끊고 건강을 되찾은 사람들, 인체정화 기적 이야기입니다. 오늘 나누게 되는 내용은 Chapter 6, 살 빼고 키를 키워 자신감을 찾은 아이들입니다. 다이어트는 비단 어른들만이 문제가 아니다. 많은 부모를 만나보면 자녀들이 체중 문제로 적지 않게 고민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우리 애가 살이 너무 쪄서 큰일이에요. 애들이 놀린다고 학교 가는 것도 싫대요. 먹는 것을 너무 좋아해서 늘 간식을 입에 달고 살아요. 좋지 않은 식습관에 노출될 기회는 어른보다 아이들에게 훨씬 더 많다. 성격을 왜곡시키고 성장을 방해하는 비만.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길거리 음식은 큰 유혹이다. 떡볶이, 순대, 튀김, 어묵은 빠른 시간 내에 배고픔을 해결해 주지만 탄수화물이 함량이 지나치게 높은 데다 기본적으로 가공식품이기 때문에 결코 몸에 이롭다고 할 수 없다. 편의점에서 파는 삼각김밥, 핫바, 소시지, 과자 등도 좋은 식품이 아니다. 이러한 식품은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 화학 합성 첨가물을 사용하거나 설탕, 소금, 유분의 비중을 높인 것이 대부분이다. 적당한 선에서 섭취를 제한해야 한다. 부모가 무심코 시킨 피자, 치킨, 짜장면과 같은 배달 음식도 소화 비만이 한 원인이 된다. 아이 건강을 위해서라도 부모가 자제할 필요가 있다. 어른과 달리 자라나는 어린이에게는 상쇄라고 하는 신체의 자연 치유 능력이 살아있어 체내 열량이 남아돌 경우 배고픔을 느끼지 않는다. 과식을 한 다음날 아이들이 밥을 안 먹는 것을 보았을 것이다. 이는 인체의 정상화 과정으로 체내에 남아있는 열량을 깨끗하게 소비시키고자 자연적으로 몸이 조절하는 것이다. 이때 아이 건강을 염려한 나머지 억지로 밥을 먹여서는 안 된다. 부모는 아이가 전날 먹은 음식의 종류와 양을 파악하여 현명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사실 자연계의 모든 동물은 이런 상쇄 기능이 살아있다. 사자는 사냥으로 배를 채우면 눈앞에 얼룩말이 뛰어다녀도 거들떠 보지 않는다. 오직 인간만이 배가 부른데도 숟가락을 놓지 못하는 것이며 충분한 식사를 한 뒤에도 아이스크림, 과자, 달콤한 커피 같은 고열량의 음식을 찾는 것이다. 식탐을 가진 존재는 자연계의 인간밖에 없다. 길거리 음식, 편의점 음식, 배달 음식 등은 달고 고소하고 짭짤하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음식은 한번 입에 대면 자꾸 먹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표면적인 열량은 넘치지만 신체가 요구하는 영양소는 갖고 있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아이들은 배가 부른데도 포만감을 느끼지 못하여 먹고 또 먹게 되는 것이다. 영양소에 대한 몸의 요구를 열량 부족으로 오해하여 다시 탄수화물류의 음식을 입에 댄다면 아이들의 비만은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영양 불균형이 지속될 경우 체온이 내려가 어린 나이임에도 두통, 생리통과 같은 병증이 나타나게 된다.
생각 외로 이러한 신체 증상을 겪는 아이들이 많다고 한다. 또한 살이 찌면 어린 나이에 성저숙증, 생활습관병과 같은 질환이 찾아오게 되는데 이는 사회 문제로까지 대두된 형편이다. 뚱뚱한 아이는 또래 아이들 사이에서 놀림거리 표적이 되기 쉽다. 아이들은 보이는 대로 말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아이는 성격적으로 위축되어 소심한 어른으로 성장하거나 분노 조절을 잘 못하는 공격적인 유형의 사람으로 자라나기도 한다. 비만은 아이 성격을 왜곡시키고 키 성장을 방해하며 성저숙증을 유발하고 훗날 당뇨, 대사질환 등 생활습관병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반드시 조기에 치유해 줘야 한다. 뚱뚱한 외모로 왕따였던 딸이 자신감을 찾다. 최영옥, 제주 1971년생, 본인이 동의 아래 실명 게재. 최영옥 씨는 반복된 다이어트로 인해 요요 현상에 자주 빠지면서 어떤 방법으로도 체중이 줄지 않고 있었다. 전에 건강식품 영업을 하면서 자신에게도 적용한 경험이 있었는데 효과가 별로 없었다. 그랬기에 건강식품에 대한 신뢰도도 매우 낮았다. 어느 날 아는 분이 못 본 사이에 몸이 반쪽이 되어 나타났다. 살은 빠졌는데 전혀 초췌한 기가 없이 얼굴이 예쁜 것을 보고 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다. 제가 길게는 아니고 인체정화 프로그램을 보름 정도 했어요. 영옥 씨는 보름 만에 그렇게 많은 살을 뺐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말도 안 돼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인체정화 프로그램을 하면 정말 살이 많이 빠지고 몸도 좋아져요. 인체정화 그게 뭐예요? 식사를 끊고 효소식으로 대체하는 거예요. 밥을 안 먹으면 당연히 살이 빠지는데 왜 돈 주고 그런 걸 해요? 그게 아니에요. 그냥 굶으면 살이 빠지는 게 아니라 근육이 줄어들어요. 중요한 것은 체지방과 독소, 노폐물을 빼는 것이에요. 그래야 다이어트가 끝나도 요요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요. 복합 발효 배양물은 일종의 발효식품이에요. 이걸 먹으면 우리 몸이 지방을 태우는 것을 돕는데요. 또한 영양소를 보충해주는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근육은 보존되고 몸에 불필요한 것들은 제거되는 것이에요. 그분이 조목조목 설명하는 것을 들은 영옥 씨는 인체정화 프로그램이 근거 있고 믿을만한 방법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당시 영옥 씨는 낮에는 보험 영업을 하고 밤에는 남편이 운영하는 치킨집 일을 도우며 피곤에 겨운 생활을 하고 있었다. 가족이 식사를 따로 챙겨주기 어렵다 보니 치킨 등으로 끼니를 때우는 일이 많았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영옥 씨 몸무게는 84kg으로 고도 비만이었고 초등학교 5학년인 딸이 몸무게도 76kg이나 되었다. 학교에서 가장 뚱뚱했다고 한다. 어린 딸에게 함부로 다이어트 식품을 먹일 수도 없고 영옥 씨는 속만 끓이고 있었다. 그분은 영옥 씨에게 딸이랑 함께 해볼 것을 권했다. 아이에게 아무런 해가 없고 오히려 유익하니 이 기회에 같이 해봐요. 다른 방법 같으면 믿지 않겠지만 인체정화 프로그램이 원리에 공감했기에 영옥 씨는 딸도 참여시키기로 했다. 인체정화 프로그램을 하면서 영옥 씨는 자신은 물론 온 가족이 생활을 개선해 나갔다. 치킨은 당연히 먹지 않았고 다른 야식도 하지 않았다.
영옥 씨 자신은 새끼 모두 효소식을 실천했지만 딸은 학교에서 나오는 점심 급식 정도는 하루 한 끼 먹도록 허용했다. 나머지 두 끼는 철저하게 효소식을 시켰다. 그녀의 모습을 지켜보던 남편이 물었다. 또 다이어트 하는 거야? 응, 표준 체중이 되려면 15kg는 더 빼야 해. 당신이 15kg를 빼면 내가 담배를 끊는다. 당시 남편은 영옥 씨가 살을 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아내가 수없이 많은 다이어트를 하면서 한 번도 성공하는 것을 못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체정화 프로그램 한 달 만에 영옥 씨와 딸은 각각 8kg을 뺄 수 있었다. 설마 했던 남편도 혹시나 하게 되었다. 2달째 되자 딸은 총 20kg을, 영옥 씨는 18kg을 빼게 되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인체 정화 후 딸이 키가 10cm나 자란 것이다. 이는 몸이 정상화되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정상적으로 자라야 할 키에 인체 밸런스의 불균형으로 인해 억눌려 있다가 한꺼번에 터지듯 폭발적인 성장을 보이는 것이다. 나도 처음에는 이런 일들을 눈으로 보고도 믿지 않았다. 에이, 우연이겠지. 하지만 이런 사례가 속속 보고되면서 나도 받아들이게 되었다. 인체의 자기회복 능력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놀라운 것이었다. 그 밖에 딸에게는 놀다가 다쳐 1년 넘게 갖고 있던 흉터가 있었는데 인체 정화 후 깨끗하게 사라지게 되었다. 또한 수년간 앓던 비염도 말끔하게 고쳤다. 인체정화 프로그램은 대사 활성도가 높은 아이들에게 보다 탁월한 효과를 나타내게 된다. 그랬기에 점심 급식을 먹으면서도 딸은 엄마보다 더 많은 살을 뺄 수 있었던 것이다. 20kg이나 살이 빠진 데다 키까지 10cm 훌쭉 자란 딸은 누가 봐도 날씬하고 예쁜 숙녀였다. 아이가 지나갈 적마다 너 이렇게 뚱뚱해서 어쩔래? 걱정하던 동네 분들도 아이가 180도 달라지자 나도 해보자 하며 인체정화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다. 저 역시 8899 사이즈로도 모자라 몸에 맞는 옷이 없었는데 사이즈가 5로 다운되면서 길거리에서 파는 옷은 입어도 맵신하고 고급스럽다면서 주변 사람들이 여간 부러워하는 게 아니에요. 영옥 씨가 자랑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제가 밤낮으로 노동에 시달리면서 무릎에서 뚝뚝 하는 소리가 났었어요. 그뿐이 아니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바늘로 찌르듯 발바닥이 아팠다고 한다. 하루 종일 일하다 보니 쉬어도 피로했다. 피로감은 인체가 우리에게 보내는 최초의 신호이다. 피로를 해결하지 않고 쌓아두면 만성 피로로 발전하여 심한 경우 대사질환에 이르기도 한다. 인체정화 프로그램 이후 영옥 씨는 그녀를 괴롭히던 모든 증상을 일시에 날려버릴 수 있었다. 이것은 마법도 아니고 신비주의 요법도 아니다. 질환을 유발하던 체내 오염물이 현소되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몸의 반응이다. 가장 감사한 일은 약속대로 남편이 담배를 끊은 사실이다. 당신이랑 애가 성공하는 것을 보고 나도 반성했어. 남편은 1년째 담배를 멀리하고 있다. 인체정화 프로그램에 참여한 지 1년이 훨씬 지났지만 영옥 씨에게 요요 현상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 뚱뚱한 외모 때문에 왕따였던 딸도 중학생이 되어 자신감 있는 학교 생활을 하고 있다.
사람들은 건강에 신경 쓰는 사람을 성물이라 하며 멸시하는 경향이 있다. 건강에 좋다면 뱀, 사슴피 같은 혐오 식품도 마다하지 않고 찾아다니는 사람들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건강을 유지한다면 무엇이 문제이겠는가? 건강해야 일도 하고 건강해야 친구도 만나고 건강해야 여행도 다닐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자식에게 물려줄 진정한 재산은 돈이 아니라 건강. 바로 그것이다.